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희망찬 새해를 품지 못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한국 사회가 행복을 전해주지 못하기에 그렇지요.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는 각자 도생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하는 보수와 진보의 국정 운영조차도 제 살 길만을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이 무너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생존은 한국민의 다수를 추스를 수 있었지만,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이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생존은 한국민의 다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죠.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보수와 진보가 살아남는 생존이란 정치인과 강성 지지층만 추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남는 진영의 정치인과 강성 지지층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아서 자신들만 추스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 사회의 오늘날처럼 보수와 진보가 제 살 길만을 찾는 환경에서는 특히 남다르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최춘경 위원장의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사회구조는 모두가 윈윈하고 서로 잘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은커녕 너무 심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였지요. 어쨌든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제로섬의 상황이었더라도 모두가 피해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생존에서도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을 유지하였기에 한국민의 다수를 추스르게 되었지요. 국정운영이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보수이든 진보이든 다수의 국민은 어려운 상황을 추스를 수 있었지요. 혹자는 군사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성공시켰던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21세기의 한국 사회보다도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이 좋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던 환경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의 차이는 국정운영자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사회였든 민주화정부의 사회였든 국정운영자의 능력일 뿐이지요. 20세기의 국정운영의 능력은 보국안민의 여가 있었다면 민주화의 야가 있었고, 어쩔 수 없다는 집단적인 사고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의 환경에서도 한국민의 국가관과 국민성의 건강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굳건하였지요. 물론 유교적 민주주의로 말입니다. 20세기의 군사정부였다면 오늘날의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직결처형을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직결처형은 사회주의나 가능한 것이겠지요.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더라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와 해코지로 국민과 후손이 무너지게 된다면 직결처형도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20세기 말의 한국 사회는 민주화 정부도 있었습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였지요. 20세기 말의 민주화 정부였다면 오늘날의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직결처형보다는 척결로 하였을 겁니다. 국민과 언론에 알려놓고서 민주적 방식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실현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자의 여와 야의 능력과도 연관되는 것이지요. 21세기의 오늘날은 민주화 정부가 모든 것일지라도 국민과 후손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는 선진국도 세계 10대 경제부국도 허상에 불과하고, 국정운영자의 여와 야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군사정부와 민주화 정부가 이끌었던 개발도상국이었더라도 국민과 후손을 보호할 수 있었기에 민주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대한민국의 다수에게는 생계의 돈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한 한국 사회였지만, 갑질과 차별을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의 환경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국민의 다수가 가지고 살아왔던 소소한 행복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로 사라지게 되었지요.
최춘경 위원장은 이래서는 끝이 나지 않는다며 힘이 있는 쪽이 손을 한번 내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힘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방법으로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처한 오늘날은 과거의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의 영광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한국 사회가 처한 오늘날의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의 환경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처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였지요. 대한민국은 민주화 사회를 이루었지만 유교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양의 태생적인 민주주의와 전혀 다르지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인의 얼굴이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서양인의 얼굴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서양인의 얼굴로 시작되었고 동양인의 얼굴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인 얼굴은 서양인의 얼굴이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기 진영과 전혀 다른 상대 진영 또는 자신들의 사고와 전혀 다른 다양한 사고의 사람들과 대화와 공감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지요.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적일지라도 대화하고 공감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동양인의 얼굴이 서양인의 얼굴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대화와 공감의 민주주의는 할 수 있지요. 한국 사회의 유교적 민주주의는 대화와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서양인의 얼굴은 민주주의를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르치고 계승하지요. 반면에 한국인의 얼굴은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가르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찬 새해와 행복을 한국민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대화와 공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